엑셀 2019 기초과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엑셀의 수식에 대해서 드디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셀을 계산 과정에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머뭇머뭇거리세요. 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우선 오늘은 엑셀의 수식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그리고 수식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바로 참조 작업이에요. 참조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몇 번지, 즉 데이터 값을 쓰지 않고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번지를 이용해서 계산하죠. 이때 그 번지를 이렇게 한번 클릭하는 거, 이거를 참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참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아요. 먼저 수식 계산 나오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엑셀의 수식은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 는 이거부터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엑셀이 식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이거 구분을 못해요. 는 이걸 써줘야 엑셀도 우리 주인님이 계산 작업을 하려나 보다. 나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엑셀의 계산을 위해선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자, 우선 여러분 이 콜론은요.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이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이 B의 9번지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려면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죠? 이때 B3, 내가 더할 내용은 B4번지부터 B의 8번지까지를 모두 더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범위를 쫙 잡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범위를 잡아야 되죠? 이때 B4번지부터 콜론 B8번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콜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속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데이터 중에 합계를 내는데 여기 윤길동 씨의 기본급은 빼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합계를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빼야 되죠. 점프, 패싱해야죠. 이럴 때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B4에서 B의 5번지 콜론 B5 그리고 점프해서 B7부터 그죠? 점프는 쉼표를 말합니다. 쉼표 이렇게 쓰면은 점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점프하고 B7부터 다시 B8번지까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이따 실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음수, 백분율 이런 거 표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기호 요렇게 표시한 기호 있죠. 10부터하고 7번. 이거는 제곱한다는 얘기예요. 지수, 제곱승. 그러니까 3의 제곱승. 이런 거 표시할 때 3 그리고 4갓 2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3의 제곱과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곱하세요. 곱하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곱하세요. 나누세요. 슬래시. 더하세요. 빼세요. 그 다음에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 앰퍼샌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똑같아요? 작아요? 커요? 그죠 여러분? 작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요? 같지 않아요. 이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셀 참조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한 내용 이해가 되는지. 자, 여러분 우리의 학습 파일은 데이터
언더바 11 파일을 여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절대 참조 번지 시트 보이세요? 네, 여기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급여의 합계를 B의 10번지에 표시할 생각이에요. 급여의 합계, 이걸 다 더한 합계. 이럴 때는 여기 홈 탭의 맨 오른쪽 끝에 보면은 편집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시그마는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요거 눌러보세요. 띵. 그럼 어때요? sum이라는 영어가 나오죠? 이거는 함수예요. 그래서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되게 똑똑하죠? 우리 주인님이 이 데이터들의 급여의 합계를 구할 건가 봐. 따라서 B4에서 B의 9번지까지 범위를 잡아야지. 됐죠? 여기 콜론 보이죠? 위아래 마침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엔터 꽝. 답이 나와요. 간단하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래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급여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그 홍소희 씨. 이 사람 데이터만 빼고 여러분이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홍소희 씨의 급여만 빼고 그러면 얘네들이랑 얘네들까지 더한다는 얘기죠? 이걸 지우고 할까? 네, 헷갈리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그마 커서를 여기다 놓고 시그마. 그럼 번쩍거리죠. 이때 이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빼야 되죠. 이러면 이 범위를 클릭 한번 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워줘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지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자, 맨 처음에 누구까지 먼저? 예. B4번지부터 5번지, 6번지까지를 더하겠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참조라고 불러요. 이렇게 수식을 계산하는데 동원되는 셀 번지, 참조 번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더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얘 패스해야 되죠? 쉼표 찍고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어떻게? B의 8번지부터 9번지까지 범위를 다시 잡으세요. 어때요? 색깔도 다르네? 예,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쭈루루루 더하고 여기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더했다는 뜻이에요. 됩니까? 엔터 꽝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셀 참조라는 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수식에서 다른 셀에 입력된 값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수식에서 그 수식을 완성하기 위해 불러다 쓰는 셀, 걔를 우리가 참조 작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식에서 참조된 셀의 값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것을 이용한 결과 셀로 그 결과값도 달라지게 되죠? 네, 그렇게 돼요. 참조 작업은 같은 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내용도 계산에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참조에는 상대 참조 번지, 절대 참조 번지, 혼합 참조 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 참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절대 참조 번지는 절대라는 게 뭐냐? 절대로 넣어. 그거 말하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절대. never, never, never. 결코. 그쵸? 그러니까 이 절대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무 데서도 내용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걸 말합니다. 즉 수식을 입력한 셀의 위치와 아무 관계없이 항상 고정된 주소로
수식에서 얘를 참조할 때 우리가 절대 참조 번지 이렇게 불러요.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졸리우신 분은 잠깐 스톱하고 눈 운동 한번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여기 세금을 제가 구할 생각이에요. 아, 세금이에요? 세금을 구할 건데 우리 회사는 정해졌어요. 급여를 이렇게 받으면요. 이 급여의 11.2%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하여튼 그 급여의 11.2%가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한정란 씨의 120만 원 중에 11.2%가 얼마인지 그걸 계산해서 세금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윤은경 씨도 170만 원이죠? 네, 170만 원에 11.2%를 계산하면 역시 어때요? 세금이 나오겠죠? 강정훈 씨도 어때요? 190만 원에다 11.2%를 계산하면 세금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바로 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얘랑 계산하면 답 나오고 얘랑 계산하면 답 나오죠? 이렇게 11.2%는 제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이 11.2%가 다른 번지로 바뀌는 게 아니죠. 항상 C의 1번지만 참조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죠.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세금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려면요. 이 금액의 11.2%가 얼마니? 이걸 구해야 되죠. 는 써요. 자, 좀 더 화면을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는, 그리고요. 급여 120만 원, 윤은경 씨 170만 원, 그죠? 자, 곱하기 여기에 몇 프로? 11.2% 선택했어요? 이렇게. 이게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C의 1번지는 윤은경 씨도 어때요? 자기 월급 170만 원에다가 C의 1번지 곱해야 되죠? 강정훈 씨는요? 똑같아요. B의 6번지 자신의 급여에다가 C의 1번지를 곱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우선 한정란 씨의 세금 엔터를 꽝 쳐보면 어때요? 세금 나오죠? 그럼 여러분 윤은경 씨, 강정훈 씨의 세금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죠? 왜? 답이 나왔으니까 여기 채우기, 핸들링 아래로 끌어도 되고 따닥. 그런데 에러가 나더라 이겁니다. 에러 난 거예요. 왜 났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빼기 표시된 윤은경 씨의 세금을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나와요. B5 곱하기 여긴 맞죠? B5 곱하기 그 다음 뭐? C? 2가 돼 있어요. C2는 어디예요? 여긴데. C1이 돼야 되는데. 그쵸? C1. 그 다음에 강정훈 씨는요. B의 6하고 C의 3하고 곱한 거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의 6하고 C의 1 곱해야지. 그죠? 그래서 결론이 여기서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11.2%가 이 세금에서 채우기 핸들링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아래로 끌면 이 참조되는 번지가 함께 내려가면 이거는 상대 참조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계산 과정에서 특정한 셀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참조를 하면 얘는 움직이지 못하게끔 막아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요? 자, 보세요. 이거 지웁시다. 자, 지운 다음에 C의 4번지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는 급여 클릭.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끌면 5번지, 6번지, 7번지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죠? 월급이 다 다르니까. 곱하기 냅두고 11.2% 클릭.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C의 1번지야. 우리들은 다 너하고 계산하길 원해. 너 움직이지 마. F4. 어디서 봤는데? 바로 앞 시간에 조건부 서식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럼 달러가 붙는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C열 움직이지 마, 일행 움직이지 마. 따라서 C와 1이 만나는 C의 1번지 너는 옴짝달싹하지 마. 내가 아래로 끌어도 너는 가만히 그 자리 지키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엔터 꽝. 자, 아래로 핸들링 또는 여기 얇은 십자가 따닥 더블 클릭. 어때요? 와, 답이 나오는구나. 이게 절대참조 번지예요. 그럼 만약에 세율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날 세율이 올랐어요. 11.2%가 아니라 11.8%로 올렸어요. 8로 제가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 세금들 보이죠? 얘가 이제 바뀌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금액이에요. 엔터 꽝 하면 보세요. 다 바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는 수식에서 참조하는 번지의 값이 바뀌면 수식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급여액 계산해 볼까요? 실급여액은 이 사람이 이 급여를 받는데 여기에서 세금은 내 돈 아니잖아요. 급여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럼 식 어떻게 써야 돼요? 는 뭐에서? 급여 B의 4번지에서 빼야 되죠. 뭐를? 한정란 씨의 세금을. 여러분 얘는 F4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한정란 씨의 세금을 얘네가 다 참조합니까? 아니죠. 각자 급여에서 각자 세금 빼면 되죠. 이런 거는 그냥 엔터예요. 이게 상대 참조. 이렇게. 그럼 제가 아래로 끌면은 그 다음은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핸들링을 하면 여기서 따닥 눌러보면 이 다음 데이터는 B5에서 C5. 그 다음 데이터는 B6에서 C6 이렇게 각각의 아래로 핸들링할 때 번지도 함께 바뀌는 거 이게 상대 참조 이해돼요? 절대로 바뀌지 마 절대 참조 이해되죠? 혼합 참조 번지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상대 값 있죠. 상대 참조 값이 막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가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열, 행, 둘 중에 어느 한쪽에만 절대 참조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볼게요. 9구단이 나왔어요. 2단, 3단, 4단.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여러분 욕하는 뭐예요? 2, 1은 2. 답이 나와야 되죠? 아하. 그러면 2, 1은 2가 답이 나오려면 2가 답이 나오려면 얘와 얘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B4와 A5를 곱하면 2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3, 1은 3. 그죠? 그러면 C의 4번지하고 A의 5번지를 곱하면 답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은요. 4, 1은 4. D의 4번지하고 A의 5번지를 곱하면 답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가호호, 칸칸이 계산을 다 해줄 건가요? 그러려면 엑셀 안 쓰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답이 여기 하나 나오면 오른쪽으로 핸들링, 아래도 핸들링해서 한꺼번에 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죠? 그러면 2, 1은 2에서 답이 나오죠. B4와 A5를 곱해서. 그럼 제가 여기서 B4와 A5를 곱하고
엔터 친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끌면은 어떻게 될까요? 9요 C4 곱하기 오른쪽으로 끌면요. 자, 여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4단도 여기를 참조해야 되죠. 그죠? 4단도 4, 1은 4. 그죠? 3단은요. 3, 1은 3.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얘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여기 딱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오른쪽으로 끌면은 얘는 계속 A열이 유지가 돼야 돼요. 따라오면 안 돼요. 근데 아래로는 어때요, 여러분? 아래로. 자, 여기 밑에는 2, 2는 4, 2, 3은 6, 2, 4, 8. 아래로 움직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5번지, 6번지, 7번지 바뀌어야 되죠? 그러네. 그죠? 그래서 아래로 끌 때는 5행, 6행, 7행, 8행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이렇게 5, 6, 7, 8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옆으로 끌 때는 A열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란 얘기예요. 얘를 처음에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그럼 B의 산은 어때요, 여러분? 예, B의 산은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2단 동네는 2, 1은 2, 2, 2는 4, 2, 3은 6 하니까 B의 4번지는 계속 고정이 돼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옆으로 끌면요. 옆으로 끌면은 여기는 2단이 아니라 이제 3단 동네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C4 곱하기 A5, C4 곱하기, C4 곱하기. 옆으로, 즉, 한마디로, 아래로 끌 때는 B4, C4, 이렇게 사행이 고정돼야 되지만, 즉, 아래로 끌 때 얘 따라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2단, 여기는 3단, 여기는 4단. 즉 B, C, D 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B4를 쓸 때는 4 앞에는 너 밑으로 따라 내려오지 마 달러를 붙이고 B열 앞에는 옆으로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죠. 따라서 B열 앞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행과 열 중에 하나는 고정을 시키고 하나는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혼합참조예요. 이해돼요? 자, 어디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혼합참조 번지 시트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2단 보여요? 자, 여기 이렇게. 요거 2, 3, 4예요. 보이죠? 서식을 이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면 2, 1은 2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2, 1은 2, 2단 클릭.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네는 다 2, 1은 2, 2, 2는 4, 2, 3은 6 다 요 사행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4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옆으로 끌면은 C4, D4 돼야 되죠? 그래서 F4 키를 눌러보세요. B4 클릭하자마자 F4 한번. 이거는 뭐예요? B의 4번지 너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절대 참조. 한 번 더 눌러보세요. F4. 이러면요. 빙고. 바로 사행 앞에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행은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제가 아래로 끌면 사행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옆으로 끌면 B 앞에 달라 없죠. 옆으로 끌면 C4, D4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거 정답이에요. 곱하기 뭘 곱해요? A의 5번지. 자, A의 5번지는 어때요? 제가 아래로 끌면요. A의 6번지, A의 7번지, 8번지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옆으로 끌면은 계속 A열이 옆으로 끌면은 계속 A열이 참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F4 이게 절대 번지죠? F4 이거는요.
이건 오행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죠. 이거 아니죠. 그럼 뭐 달러 AO AR 너는 내가 옆으로 끌 때 움직이면 안 돼. 그 대신 아래로는 움직여도 돼. 이 뜻입니다. 엔터 꽝 이게 혼합 참조예요. 자 그럼 이 나오죠. 옆으로 끌어보세요. 자 핸들링 얇은 십자가 옆으로 쏙 끌어요. 그리고 조용히 놓으세요. 멋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마우스 어디 클릭하지 마시고 살포시 갖다 대면 얇은 십자가가 나와요. 채우기 핸들링. 이때 더블 클릭을 하세요. 따닥. 어때요? 49, 36까지 깔끔하게 답 나오죠? 이게 혼합 참조를 이용하면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이 왼쪽 아래쪽으로 뭔가 답을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기도 하고 위에 있는 거를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위, 왼쪽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참조가 되는 구조의 문서가 있으면 혼합 참조를 써야 돼요. 이해됩니까? 처음엔 잘 이해 안 되는 분 더러 계세요. 몇 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의 연습.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뭔가 계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A 시트, B 시트, C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데이터가 여기 시트에 수량이 100이 들어있고요. 이 B 시트에도 수량이 200이 들어있어요. C 시트에는 300이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각각의 도화지에 들어있는 값들을 결과 시트에 다 더할 거예요. 같은 도화지가 아니라 다른 도화지요? 예.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그마를 눌러야 돼요. 더하는 건 시그마. 수량 합계. 여기 여러분 결과 시트에 A의 4번지에다가 시그마. 그러면 썸하고 가로 열고 닫고 나왔죠? 자,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크게 좀 해볼까요? 이 정도. 자, 그러면 는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시그마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어떤 값부터 더할 생각이에요? A 시트에 100. 됐죠? 이렇게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C 시트에 있는 값까지 더할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시트의 값들을 다 더할 거니까 Shift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 위에 SHIFT, Shift 키 누르고 C 시트를 클릭해요. Shift 눌렀죠? C 시트. 눌렀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꽝 쳐요. 답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A에서 콜론 C 나오죠? A 시트부터 C 시트까지 이런 뜻이에요. 느낌표는 뭐냐면 이 각각의 시트에 이런 뜻입니다. at 이런 뜻이에요. at A의 4번지. 즉 A 시트에 A의 4번지, B 시트에 A의 4번지, C 시트에 A의 4번지를 모조리 더해서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도 셀을 참조하여 계산에 참여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료가 수식에 이런 기호를 썼다 해도 놀라지 말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A 시트부터 C 시트까지 A의 4번지를 다 더했군.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엑셀 2019 기초과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함수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에요. 엑셀의 함수는 그 종류도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그 함수를 다 알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자, 우선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부터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함수를 이용해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엑셀의 이 함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앞 시간에 연산자를 배웠어요. 더하고 싶다, 빼고 싶다, 곱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제곱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리고 크니, 작니, 작거나 같니, 크거나 같니, 같아요, 같지 않아요. 기억나죠? 이러한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 작업이 가능했었는데요. 문제는 아주 복잡한 계산식이 우리 업무에서 사실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금리를 계산을 해야 한다든가, 금리에 따라서 대출금 뭐 환산표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든가 그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각도를 계산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작업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수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함수만 익히면 아주 가볍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은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수식을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엑셀에서 작성해 놓은 일종의 수식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해당 함수 이름만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이니까 말 그대로 매뉴얼이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함수의 매뉴얼, 즉 우리는 그것을 룰, 규칙이라고 불러요. 함수의 규칙에 맞게끔 여러분이 이 인수들을 딱딱 대입을 하면 정확하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요? 엑셀의 함수가. 자, 그렇다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봐야겠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파일은 데이터 언더바 12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12를 열면요. 뭐 다른 걸 열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동작은 여기 여러분 수식 보이죠? 수식 메뉴 수식 탭에 맨 왼쪽에 함수 삽입 보이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 창이 뜨게 돼요. 그리고 자, 취소 눌러볼게요. 그리고 홈. 자, 수식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의 왼쪽에 바로 보면 어때요? 똑같은 아이콘이네? 예, 이거 눌러도 돼요. 굳이 여기 안 가도 돼요. 그냥 함수? 예, 함수 삽입 아이콘. 이렇게 눌러도 어때요? 똑같다. 그죠? 자, 그럼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뜨면은요,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범주가 있어요. 카테고리. 얘를 누르면은 최근에 사용한 함수는 최근에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한 함수 목록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누르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Z까지 순서대로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자, 나는 엑셀을 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쓰는 함수가 주로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 알아요. 나는 재무에 관련한 함수를 쓰려고 해요. 재무. 보이죠? 우와, 되게 많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열어보고 싶어요. 통계. 확인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안다면 함수를 내가 쓰려는 함수가 어떤
부류에 해당한다라는 걸 안다면 얘네들을 이용하면 되겠고, 아이 몰라. 그럼 모두. 그 다음에 나 어제도 썼는데 최근에 사용한 함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제일 기본이 여기 sum 보이세요? sum. 자, 여기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눌렀더니 여기 average 이렇게 누르면 그 함수의 규칙이 나와 있어요. 기능과 함께. average. 자,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함수의 생명이에요. 가로 안에는 인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가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가로를 열고 닫아줘야 돼요. 가로는 함수의 뭐다? 생명이다. 가로 없는 함수는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가로 안에는 넘버 1, 넘버 2 보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수예요. 그래서 인수들의, 즉 이 안에 표시된 이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다. 누가요? average 함수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average 함수는 인수, 평균을 구할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sum은요? 자, sum 클릭해 볼게요. 얘도 어때요? sum, 가로 열고, 인수, 가로 닫고 나왔죠? 즉,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인수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sum입니다. 나오죠? 이렇게 마법사를 보면은 해당 함수의 규칙과 그리고 해당 함수의 기능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런 구조예요. 취소.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엑셀을 배울 때는요, 이러한 마법사를 이용해서 먼저 그 함수를 익혀보고요. 그 다음 업무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썼을 때 마법사를 이용해 써봤고, 나는 그 함수를 이제 어느덧 매일 쓰게 됐다. 그럼 어때요? 그때는 마법사 도움 받지 말고 여러분이 손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수를 사용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합계라는 애가 나와 있어요. 즉, 마우스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반기 각 백화점에 상반기 합계를 여기다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자, 합계를 구할 때, 자, 일단 여러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클릭해 놓으세요. 내가 답을 구할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fx 보이세요? 함수 삽입. 자, 그러면 합계는 뭐라고요? sum. 클릭해요. 함수 이름 sum. 확인을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를 말해봐. 나오죠? 그럼 넘버 1에 들어갈 게 뭐냐? 쉼표 찍고 넘버 2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건데 넘버 1에 이게 이제 인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는 상반기 데이터 D의 5번지부터 고고고 하나도 빠짐없이 D의 14번지까지를 구할 거야. 됐죠? 그리고 어디 건너뛰고 다음 데이터 없지요? 건너뛰고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밑에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쉼표하고 그 다음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쉼표하고 다음 데이터 범위, 이게 넘버 2예요. 우리는 그거 없지요. 그냥 쭈루루루루 범위 잡고 끝이죠. 확인. 어때요?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간단하네. 예, 이게 바로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delete. 자, 지금 구한 계산값 delete. 지웠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sum 함수는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함수는 여기 여러분 오른쪽 홈 탭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은 편집 그룹에 자동합계라는 애가 있어요. 얘 이름이 자동합계예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수식에도 보면 자동합계, 시그마 표시 보이죠? 여기 있는 메뉴가 하도 많이 쓰이니까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 자동합계 눌러볼래요? 어때요? 이게 더 편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알았다면 얘를 이용하면 돼요. 참고로 이 자동합계 이 메뉴는요. 내가 여기서 메뉴를 콜하면은 얘는 이 셀과 인접한 범위의 숫자 데이터를 모조리 계산 범위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D5에서 D의14를 얘가 자동으로 맞아요. D5에서 D의14번지 분명히 우리 주인님이 여기서 계산을 하려는 거는 이 바로 위 데이터 범위들을 모두 더하려는 의도일 거야 라고 본인이 인식을 해요. 엑셀이. 맞죠? 할 말 없죠? 엔터꽝.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네, 이게 더 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아요.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딜리트. 여러분이 이 sum 함수를 매일 써요. 하루에 막 10번, 20번 써요. 그러면은 그때는 손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 sum이라는 애가 더해준다는 거는 알고 문법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문법 보셨죠? 는 sum하고 합계를 구하려는 범위 지정했던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얘 도움이나 마법사 도움 받지 않고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는 써야죠, 우리가. 쓸 때는 써야 돼요, 는. 그 다음 뭡니까?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해요. sum.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이런 스마트가 뜨죠. 스마트 알림이에요.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님이 sum을 썼네? 이거 문법 모르면 요거 sum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확인되죠? 자, 그 다음 함수의 생명은 뭐라고요? 가로. 그랬더니 문법 나오죠? 이대로 써야 돼요, 주인님? 나오죠? 그럼 넘버 1, 즉 합계를 구할 첫 번째 범위 어디부터 어디? D5에서 D의 14번지까지. 됐어요?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이래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요. 딜리트. 자, 여러분이 합계를 구하는데 는 sum 한 번 더 써보세요. 가로 열고 내가 여기 애경과 홈플러스 보이세요? 요거 두 개 빼고 상반기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저거 두 개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경하고 홈플러스 요거 두 개 제외하려면 먼저 D의 5번지부터 갤러리아의 상반기 데이터 범위 먼저 잡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점프, 두 계단 점프하고 요거 나머지 합계 구해야 되죠. 점프한다 뭐라 그랬어요? 바로 쉼표. 이렇게. 그럼 넘버 2에 해당하는 거 이제 하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데이터. 이렇게. 이거 앞 시간에서도 보여드렸죠?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 합계는 오히려 쉬워요. 그죠? 간단하다고요. 그냥 이거 누르든가 아니면 쓰던가 엔터 꽝. 그런데 빼야 할 때는 쉼표 찍고 다음 범위. 됐죠? 자, 다 됐으면 옆으로 끌어보아요. 핸들링. 놓아요. 이렇게. 참고로 요 표시는 셀의 너비를 넓히면 해결됩니다. 답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뭐다? 함수.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됐다면 우리 평균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G의 5번지에 마우스를 놔보세요. 자, 그럼 롯데 백화점의
평균 매출액은 상반기, 하반기 요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총 매출액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매출은 상반기, 하반기의 평균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수를 아나요? 몰라요. 이럴 경우 자, 여기 함수 삽입 보이세요? 얘를 눌러서 마법사를 엽니다. 그러면 벌써 는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에버리지가 보일 거예요. 자, 에버리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줘요. 에버리지 선택했죠? 자, 에버리지 선택하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맞네요. 그리고 문법을 보니까 넘버 원, 넘버 투. 즉, 이 평균을 구할 범위만 지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눌러보니까 범위 말해봐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롯데 백화점의 평균이니까 롯데의 상반기부터 하반기 요거 두 개만 지정해주면 되더라. 확인.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네. 그죠? 자, 딜리트. 그런데요, 얘도 이 합계와 마찬가지로 평균도 우리 업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거든요. 에버리지가. 그래서 이 에버리지 함수는 자동 합계 보면은 그 옆에 아래로 목록 단추가 있어요. 보이죠? 이 목록 단추를 눌러주면은 평균이라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평균? 이걸 클릭해요. 평균 클릭, 톡. 그랬더니 어때요? 는 에버리지 나오죠? 그리고 가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요 범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두 개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손도 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D5에서 E5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시 지정해주면 됩니다. 엔터, 꽝. 이렇게. 어때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도 평균을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예, 마지막으로 나 에버리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직접 여러분이 써봐도 되지요. 자,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에버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땐 직접 쓸 때는 는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에버리지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가로 여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평균을 구할 자리는 롯데 백화점의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 데이터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해라?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다 됐으면 여기 채우기 핸들링하고 아래로 쭉 끌어줘요. 어디까지? 2001 아울렛까지. 답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됐으면은 D의 5번지부터 어디까지? G의 14번지까지 범위를 잡고 쉼표 서식. 요거 눌러줘요. 구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더 깔끔하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평균이 이해가 됐다면 D의 16번지 보이세요? D의 16번지도 평균을 구해야죠. 근데 여러분 D의 16번지는 뭐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건가요? 자,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D의 16번지는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각 백화점에 상반기 매출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균을 여기다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알아도 그 함수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거는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럼 여기 D의 16번지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면 될까요? 직접 써볼까요? 예. 는, 그리고 함수 이름이 뭐예요? 에버리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 뭘 해주면 돼요? 바로 평균의 계산 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D의 5번지부터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요? D의 14번지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누르면 됩니까?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것도 옆으로 여러분 끌면은 아주 가볍게 답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슉 이렇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데이터 중에 역시 똑같이요. 애경과 홈플러스 이 두 개의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한다면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한번 여기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요. 어떻게요? 일단은 애경을 만나기 전까지 범위를 잡아야겠죠? 네, 평균 계산 범위 먼저 잡아요. 그 다음 뭘 하면 될까요? 쉼표를 찍으셔야 되죠? 자, 쉼표를 찍습니다. 자, 쉼표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건너뛰고 2개 건너뛰죠? 그리고 나머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여러분 여기 가로를 닫아야 되죠. 참고로 이 끝에 가로를 못 닫겠어요. 이런 분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수식 입력줄에도 어때요?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죠? 그러니까 끝에다 커서를 딱 갖다 놓고 뭐 하면 돼요? 가로 닫아도 돼요. 이렇게 엔터 꽝.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내친 김에 여러분 여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최대라는 말은 뭐예요? 상반기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뭔지 여기다 구해봐 이거예요. 참고로 데이터가 적을 때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구약 2001 아울렛이네. 그죠? 12만 원. 그죠? 이걸 한 번에 구하지만 데이터가 500개, 700개라면 힘들어요. 자, 그럼 최대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범위만 지정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은 여기에 있어요. 마법사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시그마 아래로 누르면 최대값 보이죠? 이게 최대값이에요. 눌러요. 맥스가 뜨네? 바로 맥시멈, 맥시마이즈 그 맥스예요. 그럼 범위가 어때요, 여러분? 어느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할 건가요? 그야 상반기 데이터 여기까지인데? 그죠? 이런 경우 절대로 신경 쓸 필요 없지요. 여러분이 그대로 D5에서 D14까지 이렇게 다시 잡아주면 돼요. 넣습니다. 그리고 엔터 꽝 하면 답 나와요. 이해됩니까? 옆으로 끌어요. 이렇게. 아하하. 그럼 최소값도 용기가 좀 딱 생기지 않나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최소값은?
아까 보니까 있던데. 예, 마우스로 일단 계산 결과가 표시될 곳에 마우스 클릭하고 시그마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최소값. 어때요? 아, 범위가 자동으로 잡힌다. 근데 여러분, 이 자동합계 여기서 제공하는 이 메뉴들을 보니까 어때요, 주로?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부터 인접한 셀을 모조리 범위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지요. 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아, 여기 범위 틀렸네? 어디까지예요? 뒤에 14번지까지만 잡으면 되는데. 이럴 때는 다시 범위를 잡아도 되지만 뒤에 14번지까지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여기다 클릭을 탁 하고 7을 지워요. 그리고 못 써요. 4. 엔터 꽝. 이래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그리고 다 구했으니까 이제 뭐래라? 옆으로 끌어요. 고 놓으세요. 별거 아니죠. 이게 함수예요. 아하하.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은 이 에버리지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 다음 시간에 또 얘네들 또 만나요. 예. 그래서 오늘 인사는 또 만나요. 이걸로 할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저 다음 시간에 이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식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연습은 필수입니다. 고생하셨어요.